그 다음에 3번에 유상계약, 무상계약 나오네. 3번 보였나? 거기다가 유상계약, 무상계약에다 이렇게 메모하셔. 유상, 무상에다가. 지금 유상, 무상에다가 메모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거기다가 빈칸 해놓고. 유상계약, 무상계약에 출연행위라는 게 있어. 출연행위 그리고 비출연행위가 있는데 출연행위에 다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유상행위, 무상행위. 유상행위는 쌍방이, 메모하셔봐. 쌍방이 대가 관계에 있는 쌍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 재산을 출연하는 행위. 쌍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 재산을 출연하는 행위. 유상행위는 매도인 갑이 요 수박을 주게 되면 매수인은 요만한 수박을 준 매수인은 대금 5,000원을 줘. 매도인이 더 큰 수박을 사겠다고 한다면 매수인은 그에 상응하는 대금 5,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을 줘야 돼. 그 다음에 더 큰 수박을 주면 20,000원. 고창 수박은 2만해도 5만원. 고창 수박, 내 고창 출신이거든, 제가. 무슨 얘기냐면, 매수인이 대금 2만원을 지급한다면 매도인은 그에 상응하는 더 큰 수박을 줘야 된다. 이와 같이 일방의 재산 출연과 타방의 재산 출연이 서로 대가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을 써. 대가 관계에 있는 재산을 주는 계약을 출연행위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유상행위라고 그래. 출연행위는 나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너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 여기다 밑줄 그으셔봐. 출연행위는 무슨 뜻이냐면 너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 이렇게만 써. 너의 재산 증가. 아까 출연에다가 잘 써. 화내지 말고. 그러니까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 이전해 주니까 상대방이 재산권을 넘겨받음으로 너의 재산이 증가가 돼.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의 재산이 증가되지. 이게 출연행위야, 이게. 증여는 아버지가 이 건물을 우리에게 아들아, 내가 아파트를 너에게 무상으로 주면 알았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의 재산을 증가시키므로 이걸 출연행위라고 그래. 그런데 출연행위에 유상과 무상이 있는데 쌍방이야, 이게 쌍방이. 쌍방이 대가 관계에 있는 재산을 출연하면 유상행위이고 증여는 재산을 출연하기는 하지만 한 사람만 재산을 출연하잖아. 그래서 그런 걸 무상행위라고 그래. 그러니까 증여는 한 사람만 재산을 출연하는 행위야. 증여는 쌍방이 한 사람만. 그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쌍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 재산을 출연하는 행위를 무슨 행위? 유상행위. 증여는 쌍방이 의존관계에 있는 재산을 출연한다고. 한 사람만 재산을 출연한다고. 아버지만 무상으로 재산권을 주기로 약속했죠. 그래서 한 사람만 증여자, 수증자, 받기로 한 사람은 수증자라고 하고 재산을 주기로 한 사람을 증여자라고 그래. 다시 한번 증여자, 수증자. 수증자는 재산을 출연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런 걸 무상행위라고 한다 하시면 돼요. 동의해? 그러면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를 구별하는 실익은 매수인이 대금 2만 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에게 수박을 넘겨받아서 집에 가서 먹기 위해서 살펴봤어. 여보,
집사람 40년 된 생일이야, 이게. 생일 기념일. 겨울에 10월 15일 날 생일이요. 그래서 여보, 음력으로 당신의 생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수박을 사왔어요. 그 집사람이 엉엉 울어. 내 오래 살면서 평생 이럴 날이 올 줄 알았다고. 생일 기억하고 처음이요, 수박 사오는 그런 사람. 그럼 무정한 거요. 참 사람이 살기에 바빴던 사람이요. 아니야, 씨. 가족 돌보느라고 집사람 자기 생일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 그래서 수박을 사왔다고 그래서 감동해. 내 이혼하지 않고 산 보람이 오늘이야 있구나. 근데 살펴보니 맛이 갔어.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매수인이 2만 원을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이 수박을 주었을 때 쌍방이 대가 관계에 있는 재산을 출연했는데, 매수인은 2만 원을 주었는데 매도인은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출연하지 못했지.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것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 그래서 유상행위만 나오면 졸다가도 유상행위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 그시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렇게 써버려. 매도인의 담보 책임. 유상행위 나오면 무슨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래서 얼른 그 밑에 안 보고 유상계약 이런 말이 나오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떠오르면 시험 공부가 되는 거고, 유상계약 어쩌고 했는데 유상계약이라는 낱말을 딱 보는 순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문구가 안 떠오르면 시험은 못 풀어내는 거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 매수인이 대금 2만 원을 주었어. 매도인이 수박을 넘겨준 것을 급부라고 그래. 급부. 그럼 넘겨주었는데 물건에 문제가 있었잖아. 그러므로 넘겨주었는데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자동차를 샀다고 봐. 자동차를 구입해서 아파트에 갖다 놨는데 엔진이 다음날 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건에 문제가 있어 없어? 있을 때 물건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고, 이 담보 책임은 말 그 자체가, 담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급부했던 것에 대한 하자를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 그래서 급부의 하자 이런 말을 쓴다. 급부의 하자. 여러분들은 이런 말들에 대해서 잘 쓰지 마라. 그런 거 쓰면 또 머리 아프니까. 물건을 안 넘겨주었다면 책임 문제 없어. 따라 넘겨주었는데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있어야 돼. 책임 물어야 돼. 따라서 우리는 매매계약을 딱 체결했을 때 넘겨주었을 때 문제, 넘겨줄 때 문제, 넘겨주고 나서 생기는 문제를 순서대로 배워갈 거예요.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 문제, 체결하고 나서 이행했을 때 문제, 이행하고 나서 하자가 있을 때 문제를 순서대로 배워갈 거라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따지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걸 아시면 돼. 따라서 담보 책임은 넘겨주기 전에 책임이요, 넘겨주고 나서 생기는 문제예요. 수박 들고 가서 살펴봤더니 문제가 생겼잖아. 그래서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넘겨주고 나서 생기는 문제라는 걸 생각해야 돼, 머릿속에. 그래서 담보 책임은 어디서 생기냐면 다른 데 유상계약에서 생긴다. 아버지에게 재산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공짜로 넘겨줬어. 근데 아들이 넘겨받은 재산권을 사용하려고 봤더니 수도에 물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 물건에 하자가 있으니 책임지시오. 그럴 수 없을 거, 무상계약이니까. 유상계약은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재산을 출연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동의해?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그 유상계약, 무상계약 오른쪽에 날개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기출문제 한번 봐. 오른쪽에 1번. 그 유상계약, 무상계약 오른쪽에 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이런 말에 나오면 오 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또 메모해봐.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쌍무계약은 쌍방이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쌍무계약은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야. 채무. 그럼 채무를 이행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유상계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써버려.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O요, X요. O 해야 돼, 그냥. 그래서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하면 O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놔. 왜냐하면 쌍방이 채무를 이행했는데 채무 이행에 대하여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담보책임이니까. 그래서 유상계약에서는 담보책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여기서 현상광고를 한번 보자. 현상광고는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낙성계약이냐 요물계약이냐 따졌을 때는 요물계약이야. 자, 근데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보수 지급 의사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해버렸지. 그러니까 걔를 찾아와 버렸으니까 찾아온 사람은 더 이상 의무가 없다고. 그러므로 현상광고는 광고자만 보수 줄 의무가 있어. 걔를 찾아온 사람은 찾아왔으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지. 그러면 현상광고는 쌍무여 편무여? 오케이, 편무라는 거야. 현상광고는. 걔를 찾아와 버렸으니까 찾아온 사람은 일을 완성했으니 더 일에 완성했으므로 이행의 문제를 안 남겨놨고 광고주만 보수 줄 의무가 있으므로 한 사람만 의무 부담하지. 그러면 현상광고는 편이여 쌍이여? 편무. 그런데 걔를 찾아온 사람에게 10만 원 주겠다, 50만 원 주겠다. 광고주가 응모자. 그러면 걔를 찾아왔대. 그러면 현상광고는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립과 동시에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고, 자, 편무, 쌍무. 광고주만 보수줄 의무가 있고 여기 일에 완성했으니까 여기 의무가 없지. 동의해? 그러면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겠어? 무상계약이겠어? 현상광고는 여봐. 응모자도 연탄가스가 나오지 않는 연탄을 개발하는데 일에 재산을 출연했잖아 지금. 걔를 찾아올 때는 주워온 거예요? 막 찾으러 다닌 거예요? 저녁에 후라시 들고 차 밑에 돌아다니면서 엄청 노무를 제공한 거예요. 그럼 현상광고는 쌍방이 재산을 출연했지? 그럼 현상광고는 유상이겠어? 무상이겠어? 유상이야, 유상.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이런 명제는 성립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지금.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이런 명제는 논리가 성립이 되지만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틀려. 왜 그러냐면 현상광고 때문에 그래.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하면 틀렸다. 이렇게 하셔야 돼. 이해하셨냐고요? 그래서 거기는 끝이 난 거예요. 계약의 종류를 한 장 넘겨.